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문정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사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미군도 나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학자니까 그냥 자기의 학술적인 견해를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인영이 평화헌법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총선 후에 평화헌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평화헌법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죠. 미군 철수 문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 공산당의 치고 빠지기식 혼란 전술입니다. 슬쩍 국민들에게 던졌다가 간을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슬쩍 뺐다가 또 한번 슬쩍 던져봤다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그 말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 비슷한 것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강기정이 이야기했죠. 이인영이가 토지공유제 이야기했고 또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물론 뭐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토지공유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식의 토지국유제, 국민은 사용권만 갖고 나라에서 땅을 다 소유하는 거죠. 국유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받아요. 딱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그러는데 몇 번 그 말을 했다가 철회했다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두 번, 세 번 그런 말이 두세 번째 나오면 지난번에 나왔던 말이 이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기정이 주택거래 허가제 살짝 찔러봤다가 뺐잖아요. 다음에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들어봤던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문제점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노립니다. 이미 지금 공수처법 통과됐죠. 공수처법 통과됐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로 90% 이상 갔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거 되게 부드럽게 들리죠.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고요. 공산주의 사회는 아이디얼 타입이에요. 모델입니다. 하나의 유토피아예요.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향.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인데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다. 그걸 건설한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곧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죠. 근데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회주의 사회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지금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삶으면 그걸 못 느낀다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 슬쩍슬쩍 간을 보면서 치고 빠지면서 말과 개념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연방제로 간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못 느껴요. 지금 선거법 개정하고 공수처법 개정하고 다음에 연방제로 갑니다. 연방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중국이 홍콩한테 하듯이 그렇게 일국양체제로 가는 겁니다. 사실상 홍콩은 중국에 종속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한은 북한에 종속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적화 통일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그랬죠. 예전에 사회주의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추종자들이 많아요. 조국은 주체사상파가 아닙니다. 주사파가 아닙니다. 심상정이나 조국같이 그냥 순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을 갖고 있거나 그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북한과의 적화통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을 발휘하고요. 용어를 익숙화시키는 그런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땅은 거의 적화가 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통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4.15 총선 지나서 저들이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하고 연방제로 갑니다. 거기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바로 공수처가 투입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어 혼란 전술, 헷갈리게. 그들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있고요. 검사, 판사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서민들 간섭 안 할 것 같죠. 지금 유튜버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수처 투입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직접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 반대자의 약점들 잡아서 검찰을 흔드는 거죠. 검찰의 약점을 잡아서 저 사람 체포해, 수사해, 구속해. 검찰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약점 가지고 공수처에서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지금도 모 경찰, 누구 해서 어느 지역에 지방선거에 개입했네 만에 그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싶어서 권력에 빌붙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심화될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처럼. 북한 같은 사회에 살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조국이나 그 비슷한 무리들 심상정도 북한에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남한과 북한 적화 통일되면요. 그 사람들 절대 거기에 못 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인 김문수 도지사 같은 사람이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북한 같은 사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사회주의가 너무나 허황된 몽상이란 걸 깨닫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체제에 남북한의 체제 대립이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하고 시민단체나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권 이속 차리고 남들한테 지식인이라 소리 듣고 비판적이고 정의감 있는 걸로 보이는 걸로서 만족하는 거지. 실제 북한에 가서 살아라면 거기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사파도 그래요. 주사파도. 그런데 이 바보들이 남북한의 적화 통일을 원하고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면 주사파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